자, 참여해 주시고요. 자, 요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다 들어오셨나요? 자료 다운 받으셨나요? 네. 자,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고 계신 분들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될 겁니다. 자, 잠깐 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크로스로드 AI 교육연구소 대표로 있는 우동진 강사입니다. 현재 크로스로드 AI 교육연구소 대표로 있고요. 한국기독 AI 작가협회 이사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제가 갖고 있는 자격증이고요. 현재 AI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고요. 현재 법률에게 다인 그 고문으로 있고, 그 다음에 솔샘고 강북주 중고등학교 교사 연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산고등학교 서울신대, 크로스로드 강남대, 한신대 지금 뭐 계속 강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지금 현재 개원 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마다 지금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있고요. 현재 포항로의 뭐 기장, 뭐 포항극동방송 횃불에 시각장애 목회자, 성시아운동 경동로의 횃불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강의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가셔서 AI에 대한 경험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제가 갖고 있는 게 구글 그 K2 구글 에듀케이션 자격증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GL에서 제가 그 인공지능을 어떻게 커리어 쌓을 수 있는지 그것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신경망 그 역사에 대해서 제가 강의하는 자격증 갖고 있고요. 캔바 자격증, 그 다음에 오픈 AI에서 K12 교육 자격증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패들렛 자격증, 그 다음에 상선 집단에서 AI 툴마스터 과정 다 이수했고요. 기독의 작가협회에서 AI 아트 지도사 1급 제가 따고 거기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책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미국 아마존에 제가 풀스택 공부하면서 제가 책을 내서 현재 팔리고 있는 책입니다. 이게 뭐냐면 풀스택이 뭐냐면 우리 참여하신 분들이 보시는 홈페이지 있잖아요. 메인 화면 그 뒤에 저장하는 거 많은 그 과정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책을 비즈니스용으로 좀 고민하고 낸 책입니다. 현재 팔리고 있는 책이고요. 또 보름에 끝내는 논문 작성 방법론, 보름에 끝내는 논문 연구 방법론, 그다음에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AI 융합 교육 개론, 그다음에 업데이트했을 때 어떻게 프롬프트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거, 2026 한국교회 트렌드, 2026 세계 트렌드, 2026 AI 트렌드 이렇게 제가 책을 내서 현재 아마존에서 이렇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이런 책을 뭐 이거 직접 사셔도 되고 영어로 돼 있어요. 근데 영어로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혹시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 개인적으로 저에게 톡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이렇게 배려도 보내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AI 개론에 대해서 좀 말할 텐데요. 앞으로 8주 동안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뭐 비용이나 이런 거 참가 안 하신 분은 한 강의 들어보시고 내가 또 공부하겠다 하시면 계속 유지하면 될 것 같고요. 미리 지원하신 분들은 쭉 지원하시고 나중에 자격증까지 신청하시면 제가 자격증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리 말씀드릴게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올해 6월 달에 전국 세미나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교회 관련되신 분들 아니면 그 외에 사회 계신 분들 나눠서 강사님들 훈련 받으신 분들 중에 내가 이런 쪽은 강의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 세워서 온라인으로 전국 강의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배우시는 분들 목사님들 많이 오셨는데요. 여기 뭐 개그맨 하신 분도 계시고 평신도도 계시고 지금 AI 강사 하신 분도 계시고 여기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해보시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제가 좀 많이 섬길 수 있으면 또 섬김 받는 그쪽에서 또 초청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이번에 AI로 좋은 그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AI로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현재 변호 로펌에서
변호사님들 대상으로 또 강의도 하고 있고 지금 많은 분야에서 제가 다 강의를 짜고 강의하고 있는데요. 제가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AI과가 제대로 된 데가 없어요. 융합교육과가. 그러다 보니 강사가 많이 적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해서 자격증을 다 땄거든요. 따고 있는데 많이 없다 보니 지금 많은 분들이 AI에 대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뭐 공무원들도 그렇고 로펌에서도 이렇게 알려달라고 많이들 요청이 들어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추천할 만한 강의사들이 지금 계속 양립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다 보니 이제는 저 혼자뿐만 아니라 저한테 연락 오신 분들 강의가 있으면 함께 가서 해서 좀 많이 섬겼으면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특별히 여기 가운데 목사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근데 목사님들도 제가 권유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즘에 교회를 운영하시고 해서 중대형 교회는 괜찮은데 작은 교회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고 자영업도 계십니다. 그런데 느낀 게 뭐냐면 이중직 삼중직들을 하세요. 그런데 일반 사회 직업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섬기면서 강사로서 가서 하는 게 상당히 저희들 위치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여하신 분들 모두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할 수 있고요. 현재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크로스로드 AI에서 지금 주말반 지금 2주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주말반 했고 평일반도 목요일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날은 실전신학 대학원대학교 하고 있고 또 화요일날은 엔조단 과정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일기도 이미 이수하신 분이 계십니다. 꽤 일꾼 이제 많이 만들어졌는데 하여튼 6월 달에 함께 한번 많이 한국교회 섬기고 한국 지역 많이 성도님들 많이 섬길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기쁨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강사가 부족합니다. 지금 지방에서도 요청했는데요. 몸이 하나라 보낼 수가 없고요. 우리 목사님들도 가서 강사로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도전하고 시작할게요. 요즘에 AI가 많이 개발됐는데요. 이 AI가 너무 좋습니다. AI가 왜 좋냐면 지금 AI가 개발되면서 모든 분야에 AI가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AI 적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해하지 말을 것은 AI는 우리의 비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더 설명드릴 거예요. AI는 비서가 확실해요. 그걸 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AI에는 삶의 모든 분야의 모든 내용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면 할수록 엄청난 결과를 짧은 시간 내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참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가 드렸던 자료 중에 이 자료가 있는데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컴퓨터라는 게 등장합니다. 우리가 꼭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컴퓨터가 뭘까요? 자, 컴퓨터 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도 상당합니다. 왜 오해할까요? 결론 간단하죠. 그게 뭐냐면 컴퓨터를 어떻게 이해하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컴퓨터가 뭐냐면 혹시 컴퓨터가 인간이 만든 건데 그를 통해서 AI가 나오고 많은 발전이 일어납니다. 제가 들어봤는데 올해 말에 로봇가 등장해요. 이미 만들었어요. 그런데 모든 챗GPT나 제민이나 모든 것이 이렇게 개발되는 이유는 결론 하나입니다. 트렌드가 하나인데 오로지 로보틱스 로봇을 위해서 모든 게 개발되고 있어요. 뭔 얘기냐? 좀 이따 공부해 보시겠지만 추론과 많은 개발이 있는데 이걸 왜 만들었냐면 로봇가 만들어져서 내가 로봇에게 말 한마디 하면 로봇가 내 마음의 의중을 알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발전이 있는 겁니다. 자, 올해 말에요. 로봇 등장하는데요. 제일 싼 게 3,500만 원이래요. 월 75만 원이면 그냥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그 옆에 세워놓고 로봇과 함께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로봇 월 75만 원만 내면 내가 비서 한 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로봇가 얼마나 놀랍냐면 음식으로 치면 파스타, 계란 후라이 이런 거 다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집안일을 시키면 그 베개 있잖아요. 베갯잎도 갈아 끼고요. 이불도 갈아 끼고 이런 것도 다 된대요. 그 사람 알아서 모두 조절도 가능하고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도 분석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 정말 유리한데 로봇가 등장하면 삶이 얼마나 바뀔까요? 75만 원이면 이 사람에게 뭐 교회 같으면 사택도 준비해야 되고 퇴직금 준비해야 되는데 뭐 퇴직금 필요 없고 뭐 사대보험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것만 되면 전기세만 내면
모든 게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산업이 많이 바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하세요. 뭐냐면 그러면 로봇 AI가 개발되면 인간의 직업 다 없어지는 게 아니냐. 아니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전문가는 다른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참여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에 북한에 좀 삶이 많이 나아졌잖아요. 그랬더니 북한의 특징이 있대요. 수입을 갑자기 많이 하는 게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바이올린, 피아노 이런 관광 문화생활이래요. 뭔 얘기냐면 내가 삶을 살기 바쁜데 이 일이 해결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엇에 관심 갖냐? 문화에 관심 갖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로봇가 등장하고 우리의 반복적인 일 이런 걸 해결하게 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영적인 걸로 가거나 사람 맞는 관계 쪽으로 가거나 사람 인간으로 되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눈치 빠른 전문가들은 뭐라 그래요? 사람 중심으로 먼저 준비해라. 곧 그때가 온다. 이 말은 뭐냐? 목사가 없어지고 개그맨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더 사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온갖 일은 로봇에게 시키고 일벌이를 시키고 우리 사람들은 뭐예요? 인간적인 걸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철학이 중요하고 사람적 영적인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화면 보시면 우리는 원래 모두 컴퓨터였대요. 컴퓨터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라틴어에서 왔답니다. 컴퓨타레. 컴은 모으다. 퓨타레 이루다 만들다 해내다예요. 뭔 얘기냐면 옛날에 계산을 하다 보니까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기계를 만들어서 인간이 계산 못하는 걸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뭐다? 컴퓨터는 인간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끌어 모아서 해내다라는 거예요. 컴퓨터를 왜 만들었냐? 우리 인간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컴퓨터라는 겁니다. 이 말은 AI도 그 일로 왔잖아요. 뭐예요? 인간이 하지 못하는 반복적인 일을 이제는 다 시킬 거예요. 집안일이든 뭐든. 그런 의미의 위치가 있다. 예를 들면 개그맨도 오셨지만 목요일날은 최영만 목사님 오셨거든요. 근데 좋은 게 뭐냐면 개그맨의 제일 고통이 뭘까요? 뭘 창조적으로 짜야 되잖아요. 근데 자료 모으기 힘듭니다. 그런데 AI에는 전 세계 모든 자료가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 창조적으로 짜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함께 그 견도 나눠보고 싶습니다. 짜는 것도 가능하다면 책도 가능하고 논문도 가능하고 기존의 주류를 벗어나는 많은 것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AI는 공부해야 합니다. 자, 17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컴퓨터는요, 기계가 아니라 계산을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직업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높은 고지로 나아가는 거죠. 초기에 컴퓨터 사람은요, 복잡한 천문학, 한도학 계산을 수행하며 과학자들 도왔지요. 컴퓨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나왔는 게 휴대용 계산기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애플 컴퓨터가 나오고 AI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뭐냐? 우리가 하는 일을 대신해 주기 위한 거죠. 자, 계산의 위임입니다. 인간이 했던 거를 이제 위임시켰고 이제 본질로 회귀되는 거예요. 인간이 계산과 사유 모두를 수행했다면 과거에 현재로는 계산과 정보 처리는 누구에게 맡겨요? 실리콘 칩 AI에게 위임하고 인간은 의미 부호, 영적 통찰, 목양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AI 강의하다 보면 들으시는 분이 꼭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AI를 다루는 우리를 어떻게 인식할 거냐? 저는 이런 단어 사용합니다. 대기업의 CEO가 있죠. CEO는 누군가요? CEO는 모든 조직의 책임을 수행하며 인사이트로 이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직접 일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일을 안 하고 창조적인 생각을 많이 해서 조직을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오늘 참석하신 분 모두는 AI를 다루는 CEO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자 업무에서. 뭐냐? AI에게 일을 시키고 조사해서 갖고 오면 야, 이거 집어넣어, 이거 빼, 다시 조사해. 내가 시키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AI를 배울 때는 무조건 AI를 시키고 굴려야지 AI를 배우고 내가 일하면 안 돼요.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인사이트 아니면 영성, 여기에 인문학적 소양, 여기에 집중을 하고 우리는 일만 시키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AI를 하면 우리를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계산의 짐, 업무의 짐을 벗고 진정한 인간 복귀하도록 돕는 디지털 청지기가 바로 AI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역할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요즘에 AI가 많이 개발됐습니다. 챗GPT가 5.1, 5.2, 현재 5.4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 제미니도 이제 3.0, 3.1, 3.2로 가는데
무엇이 바뀌었는지, 왜 이렇게 AI에 대해서 사람들이 환호하는지 많이들 잘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걸 전공했기 때문에 그 내부 문서도 읽어와서 그걸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챗GPT가 최근에 5.1, 5.2로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5.1 옛날에서는요, 그냥 논리적 정보를 조합했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대화하는 걸 기억하고 텍스트 중심으로 갔다면 5.2 그 이후부터는 심층적 맥락 추론이 들어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단어나 문장이나 주제만 던져줘도 이 사용자가 뭘 의도하는 건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걸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참여하신 분들에게 이걸 말씀드릴게요. AI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AI는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명령한 것에 확률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을 가져오는 게 AI입니다. 많은 분이 그러더라고요. 질문을 하고 뭐라냐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AI는 정답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자료가 입력되어 있고 그 가운데 내가 말하는 걸 가져오는 겁니다. 자, 간단한 설명드릴게요. 제가 지금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게 안 켜지는 바람에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못하는 바람에 저는 더 좋은 걸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갑자기 안 켜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노트북이 530만 원짜리인데 영원한 할부 인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제가 용량 SSD를 4TB를 걸 넣은 거예요. 근데 안 읽더라고요. 근데 쟤는 못했는데 갔더니 무료로 바꿔줬는데 제가 4TB를 30만 원 줬는데 거기서는 130만 원짜리 오른 거예요. 현재까지. 순간 100만 원 벌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런 AI 칩이 있는데 제가 비싼 게 왜 비싸냐면 코어가 많아요. 이 안에 코어를 명령을 내리면 코어를 통과해서 결과물이 나오는데 코어가 수십억 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어가 수십억 개인데 그 코어 하나당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한 거에 대한 관점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창조적인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걸 해봐 라고 하고 새롭게 만들어봐 하잖아요. 똑같은 명령을 2번 내려도 매번 다르게 나옵니다. 항상 달라요. 또 하나 확실히 짚고 넘어갈게요. AI를 활용하면 표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GPT라고 하잖아요. G가 Generative, 새로 만들다라는 거예요. 명령을 똑같이 내려도 매번 새롭게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냐? 딱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AI 사용하잖아요. 챗GPT, 제미니. 근데 그거는 기계에 불과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그 단체에서 데이터를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데이터가 전 세계에 있는 인류적으로 문서로 인쇄된 모든 것에 90%가 들어가 있대요. 이 말은 뭐냐? 데이터를 집어넣지 않으면 AI는 안 돌아갑니다. 이 말은 AI가 뭘 명령 내렸을 때 AI가 기계가 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입력되었던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 중에 내가 명령한 것에 가장 확률적으로 가까운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가운데 수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90% 이상이 있는데 이 데이터가 등록된 것에 내가 명령한 거에 가장 가까운 걸 가져온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어떻게 명령 내리고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 중에 비슷한 걸 가져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아까 코어 하나당 한 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코어 하나 통과해서 만들었죠? 또 똑같은 거 명령 내려도 다른 코어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게 나와요. 이 말은 뭐냐? AI는 처음부터 창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개인정보,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개인정보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 이런 말씀 하세요. AI로 하면 내 개인정보 그 외국에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AI 공부 안 한 사람 얘기고 정치한 사람 얘기 듣지 마십시오. AI를 몰라서 그래요. AI에게 내 개인정보 집어넣잖아요. 설사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AI는 전처리 작업이 있어요. 이름은 지우고 수치는 지우고 알고리즘만 가져갑니다. 왜요?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챗GPT 만들었어요. 1년간 썼더니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런 거예요. 법률적으로 많이 검색한 거예요. 그 이 회사에서는 다음 해에는 어떤 자료를 많이 넣을까요?
법률이죠. 알고리즘만 가져가요. 만약에 개인정보 나온다? 그러면 저한테 솔직히 말해주세요. 뭐냐? 개인정보 나오면 그날로 그 회사 망합니다. 그 회사 재산이 그 개인정보 사람, 그 사람에게 가요. 왜냐하면 개인정보 그게 있기 때문에 소송에 걸리면 끝장나요. 근데 한번 들어보셨어요?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나왔다는 사람 그렇게 말은 많아도 한 명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자동으로 지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AI 개발되는데 왜 개발됐을까요? 여기 보시면 심층적 맥락 추론하고요. 장기 서사 기억이 있고요. 초감성 뉘앙스 파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자료를 넣잖아요. 이걸 놓고 나에 대해서 추론적으로 내가 뭘 원하는지 분석할 수 있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챗GPT 5.4, 제미니 3.2가 되면서 용량이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 뭐냐면 100만 토큰이 늘었어요. 그게 뭘까요? 100만 토큰이 뭐냐면 소설책 8권 반분량입니다. 이 말 뭐냐? PDF로 소설책 8권 반분량을 집어넣고 그거를 한 번에 분석해라. 그러면 알아서 다 분석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죠. 여기 개그맨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했던 지금까지 짰던 개그맨 그 대본 있잖아요. 이거를 다 집어넣고 명령을 내가 주제를 던져놓고 내가 넣었던 개그 스타일을 분석해줘. 그리고 이 주제로 새로 만들어줘. 그러면 기가 막힌 새로운 것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새롭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AI 특성이 뭔지를 아시고 한번 참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명령 내려야 될까요? 이 화면 보시면 보통 이게 좀 예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 자,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비서처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챗GPT 5.1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죠. 이 목사님들 많이 오셔서 목사님 거를 먼저 만들어 봤습니다. 자, 보세요. 목회자 프로필 템플릿이에요. 첫 번째, 나는 대한예수 장로회 통합 합동 측 소속 15년차 담임 목사다. 철학, 말씀 중심의 삶, 이웃을 섬기는 교회, 보내포의 타자를 위한 교회 개념을 지향한다. 설교 스타일, 3대지 설교를 선호하나 예화는 반드시 성경적 근거가 확실한 것만 사용해라. 감정적 호소보다는 지성적 설득 및 결단을 촉구하는 톤앤맨을 사용해라. 주요 총증, 40대 및 50대 전문직 및 자영업자가 주축인 도심형 교회이다. 금기사항, 번영신학적 해석, 정치적 편향성,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예화 사용 절대 금지해라. 여기 참여하면 목사님들에게 힌트 드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집어넣으면 A가 그랬잖아요. 아까 확률적으로 비슷한 걸 가져온다고요. 이 말은 뭐냐? 내가 여기 넣은 대로 수많은 교단이 있는데 첫 번째 통합합동이잖아요. 이걸 집어넣으면 그걸 걸러요. 그 다음에 말씀 중심의 삶, 철학으로 걸러요. 설교 스타일로 걸러요. 청중 걸러요. 금기사항 걸러요. 나중에 그에 맞게 자료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이런 식으로 내야 됩니다. 명령 하나 좀 이따 배울게요. 자, 그 다음에 자, 맞춤의 질질 설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비서 만들 때 이렇게도 가능해요. 너는 나의 신학 연구 조교이자 목회기 비서이다. 자, 5조입니다. 정조와 격식 있는 해유체를 사용하되 신학적 용어는 정확하게 구사해라. 설교하여 자시지 본문 배경, 메시지, 현대적 적용 순으로 구조화해라. 행정문서 서식지, 즉시 출력 가능한 표나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공해라. 자, 내가 제시한 아이디어나 성경적으로 오해 소지가 있다면 반드시 신학적 제언이 있으라고 말하고 수정해라. 다시 말하면 이런 형식으로 작성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사회복지하는 공무원이에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너는 나의 사회복지 분야에 날 도와줄 수 있는 비서 역할을 감당해라. 어조, 항상 단아가로 답변해 주되 일반 사람들도 알 수 있을 만큼 쉬운 용어를 사용해라. 형식은 아이디어를 모을 때 내가 주소나 지역을 말하면 그 지역의 문화, 형태, 정치, 인구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내가 어떻게 사회복지를 섬길 수 있는지 가르쳐달라. 그 다음에 어떤 걸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말해 놓으면 내가 원하는 스타일에 가장 확률적 가까운 거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아까는 챗GPT가 그렇게 바뀌었다. 그럼 이번에 제미니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까 3.0에 3.2, 3.2로 가는데요. 이제는 전에는 검색한 결과를 나열했다면 이제는 실시간으로 교차 검증이 가능해요. 이 말은 뭐냐면 검색에 나왔어요. 자료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잘 된 건 네가 검증해봐.
아니면 이걸 어디서 갖고 왔는지 출처를 말해봐. 그럼 얘가 출처를 밝혀서 넣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 뉴스, 논문의 출처를 100% 검증하여 환각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브 파일을 읽길 됐는데 이제는 워크스페이스를 능동적으로 제어합니다.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를 이제 제미나이에서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문서를 작성하는데 여기서 다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행정적으로 주보 만든다. 그러면 메일 보내. 네가 어떤 주제로 주보 만들어서 메일로 보내. 그럼 요즘에도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제미니가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행정체조과 시스템 구축인데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행정 시스템인데 야, 우리 교회는 우리 단체는 나눔 고딕 폰티와 개조식 보고서를 선호한다. 모든 기획안은 배경, 목표, 예산, 기대효과 순으로 작성해라. 그다음에 일정 관리, 매주 수요일 10시는 회의, 금요일 오후 8시는 기도회, 임을 기억하고 일정 충돌 시 경고해라. 성경 구조 인동 시 뭘 사용하고 필요시에 뭐를 병기하라. 교인의 개인적인 정보는 외부 서버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원래 이거 상관없는데도 혹시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맞춰서 진행합니다. 지금은 보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AI를 다루는 기술은 이제 명령하는 것에서 내 의도, 맥락 이런 걸로 진화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처럼 명령을 내리는데요. 그 명령 내리는 거를 그 기계적인 용어로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느냐라고 말하는 게 그 학문을 구축한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인 거예요. 얼마 전에 삼성 SDS에서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사람은 학력 보지 않고 무조건 뽑겠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 명령 내리는 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석을 나누고 싶습니다. AI에게 무엇을 하라고 시킬지 명확하게 지시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보시면 나쁜 예가 뭐냐? 특히 목사님들은 설교문 좀 써줘. 이건 나쁜 예예요. 좋은 예가 뭐냐? 코스타로 생각하시면 돼요. 코퍼레이션 묶어서 스타, 별이 되자 연상하시면 돼요. 코스타. 첫 번째 코가 뭐냐? 컨텍스트예요. 내가 어떤 일을 어떤 배경에 한다. 뭐 고난주간 금요일 예배 상황이다. O가 뭐냐면 오브젝티브, 목적이죠. 가상실현 중에 목말 주제로 설계문 작성해라. S는 스타일, 헨리 나이안 같은 영성 깊은 문제로, 아니면 내가 자료 집어넣고 나의 어투로. 자, 톤은 뭐냐? 차분하고 묵상적인 어조로. 어디요? 청중. 이 말이 누구누구 대상으로. 리스판스, 몇 천자 내외의 원고 형식으로. 이런 것처럼 코스타 기법에 넣어서 만들면 되겠죠. 예를 들면 만약에 그런 거죠. 만약에 내가 공무원이다. 그러면 컨텍스트, 나는 어디 주민센터에 일하는 어느 과 누구야. 오브젝티브, 내가 어떤 일을 맡았는데 이걸 행정적으로 잡고 싶어. 스타일, 내가 내용을 집어넣으면 이 내용을 분석하고 이 문체류도 작성해 줘. 그다음에 톤, 항상 공식적인 언어, 논리적인 언어를 사용해 줘. 그다음에 오디언스, 이 주변, 내가 서창동 주민센터니까 서창동 주민에 맞는 내용을 가져와. 리스판스, 야 4,000자 갖고 와, 800자 갖고 와. 이렇게 명령해 놓으면 AI가 제일 잘 알아듣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정석이지요. 근데 무게와 배경을 설계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할 때 주민센터인데 왜 주소를 말했을까요? 혹시 여기 계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AI는요 막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지역 청중들을 대상할 때 통계청이나 거기 주민센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통계연보 이런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AI는 다 알아요. 이미 들어가 있고 AI는 온라인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찾아야 하지만 AI에게는 명령만 내려도 그냥 알아서 다 들어갑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 주소를 말해놓고 야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근무하는 이 직장 근처에 있는 대상들을 다 분석해줘. 그러면요 기가 막히게 분석해요. 인구 변동, 정치, 문화, 상황, 최근 5개월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AI는 분석을 하는데요. 희한해요. 10초도 안 걸려요. 제 기억으로 완성체를 다 작성하는데 5초면 되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 시간을 무지하게 아껴서 내가 원하는 초점에 넣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I를 마음껏 사용하셔야 돼요. 보통 극대화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프로를 사용하시잖아요. 월 29,000원 정도, 3만 원 정도인데 3만 원을 가입하시고 무한정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무료와 유료 차이 뭐냐? 고급 기능은 무료는 사용 못합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자료는 고급 기능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29,000원 정도는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회만의 레그가 필요하죠. 예를 들면 이게 공동체나 아니면 사업체 똑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자료 있죠. 그거를 집어넣고 분석해봐. 그러면 패턴을 분석해봐 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분석해요.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공무원뿐만 아니라 복지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기가 막히게 분석합니다. 내가 넣은 자료를 기가 막히게 분석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형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른 화면 또 제가 공유하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그 PPT 화면을 좀 크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PPT요. 예.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이게 구글 미트라 이게 이 정도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예. 아까 말씀에 링크로 가면 이 파일을 다 올려놨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같이 보면서 하시면 도움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이거 테크 업데이트가 있는데요.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요. 자, 잠깐만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 테크 업데이트인데요. 그러면 뭐가 업데이트했고 뭐가 이렇게 하는 걸까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챗GPT나 제미니 AI 좀 개론점을 다룰 거예요. 이걸 다뤄야 다음 주에 여기다 실제 다뤄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본적인 걸 다루는데요. 다루는 거는 어려운 건 빼고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자, AI가 많이 개발됐는데요. 챗GPT가 최근에 많이 업데이트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실행하는 에이전트가 되었습니다. 자, 요번에 업데이트 2026년 3월 5일 이후로 역사적 분기점이 돌파됐는데요. 챗GPT 5.4 에이전트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그 로펌이나 이런 데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들 중에서 이런 데가 있습니다. 현재 김앤장이나 그 뭐가 있냐면 태평양 이런 고급 로펌들이 있잖아요. 변호사들이 기가 막힌 일이 생겼대요. 그게 뭐냐? 1인 변호사 회사를 세우기 시작했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사무실에 컴퓨터를 15대를 놔요. 컴퓨터 한 대마다 목적이 달라요. 하나는 부동산 건, 하나는 소송건, 하나는 인사건, 하나는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그 내용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변호사는 어디 있냐? 사무실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가 있냐면 카페가 있어요.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쉬고 있으면 AI가 분석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률적 조항의 근거가 뭔지 어떻게 승소가 높아지는지 이메일로 그냥 컴퓨터가 알아서 보내요. 그럼 변호사가 카페에서 사람 만나고 커피 마시다가 띡똑 하고 톡이나 이렇게 메일로 오면 이걸 확인해 보고 마음에 들면 고객한테 그 자료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을 안 쓰고요. AI가 에이전트 기능으로 자동적으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요즘에 그래서요. 혼자 회사 1인 대기업이 생겼습니다. 미국에도요. 한 사람 기업이 자기 재산이 1조를 넘어간 사람이 20명을 돌파했어요. 현재 자기 혼자 회사 사오는데 그 AI가 등장한 이후로 재산이 1조를 넘어간 거예요. 그게 20명이 넘는데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AI로 할 일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자, 보시면 에이전트 기능이 가능한데 이게 뭐냐? 모든 분야에 내가 하는 일을 직접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AI가 얼마나 뛰어나냐면요. 지금 100점 만점에 75점 만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이티브 컴퓨터 유저라고 해서 컴퓨터 AI를 테스트하는 그게 있어요. 시험을 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 수학, 과학, 인문학 각 분야를 설정해 놓고 최고의 권위자들을 놓고 인간과 함께 컴퓨터가 어느 수준인지 비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100점 만점에 전 분야에 75점을 맞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 다 이겼어요. 이번에. 모든 분야의 사람들을 AI가 다 이겼답니다. 그래서 다들 하는 말이 이제는 인간은 안 된다. 포기하자. AI로 가자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1M이 나오죠. 100만 토큰. 소설책 8권 반분량을 한 번에 소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자기 자료가 있잖아요. 다 때려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마이너스 47 할루시네이션이나 토큰 막 사용하는 거를 절반 이하로 줄였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자, 기술해보 네이티브 컴퓨터 사용인데요. 실행형 에이전트가 탄생해서 AI가 어떻게 되냐? 혹시 이런 거 있죠? 컴퓨터 사용하다 보면 내가 폴더에 안에 넣고 파일만 쫙 늘어놓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좀만 공부하시면 금방 합니다. 야, 내가 늘어놓은 그 파일들의 이름들을 분석해서 네가 가장 합당한 걸로 분류하고 분류한 이름을 폴더로 만들고 내 파일들을 자동으로 정리해줘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정리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화면이 있잖아. 보이는 화면을 얘가 스크린샷을 찍어요. 그 이미지를 분석해요. 그리고 그걸 분류합니다. 예를 들면 구글 앱스 스크립트가 있고 코어랩이 있는데 제가 코어랩도 해봤거든요. 한 번에 1000개씩 분류해요. 그럼 내가 자료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복잡한 것도 AI가 자동이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좀만 공부하면 다 가능합니다. 전에는 추론 따로 코딩 따로 했는데 현재는 추론과 코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5.4 버전입니다. 되게 놀랍죠. 그 다음에 이 성과가 엄청난 성과입니다. 정확도도 높아졌고 모든 변화가 뛰어나져서 이제는 인간이 따라갈 수준이 아니래요. 그냥 인간이 사용해야 됩니다. 혹시 AI와 싸워 이기고 싶으신 분 한번 해보십시오. 절대 안 될 겁니다.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고요. 업무 프로세스, 우리 각 사람들의 실제 하는 일을 어떻게 되는지 이제 좀 개편해야 돼요. 예를 들면 특별히 목사님들도 유리하시겠지만 여기에 개그맨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개그맨 할 때 수많은 소스를 해야 되는데 희한한데 요즘에 내가 명령만 제대로 하면 나라별로 개그 코드 다 갖고 있어요. 자본이나. 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할 때도 모든 자료 있잖아요. 지역을 지명하는 대로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이미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적으로 온라인도 검색을 잘하다 보니 기가 막히고 혹시 이 가운데 논문 쓰시는 분 계시잖아요. 기가 막히게 뭔지 아세요? 야, DBP야 주소 집어넣고 키스 집어넣고 논문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 중에 검색해서 어떤 주제로 어떤 논문이 좋을지 내가 이런 논문 쓸 거니까 도사에서 갖고 와. 출처나 이런 것도 요즘에 다 돼요. 그러니까 엄청 AI 사용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교수협의회, 세계 교수협의회에서도요 이제 논문 없애기로 했어요. 서도 다 없어질 겁니다. 왜냐? 교수보다 논문을 잘 써요. AI가. 그러다 보니 교수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수한테 배우느니 차라리 AI한테 배우는 것이 빠르거든요. 어떻게 했냐 요즘에는 논문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주제를 던져놓고 AI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해커톤 프로젝트로 가기로 되어 있어요. 요즘에 다 그렇게 바뀌어요. 해외도 다 그렇게 바뀌어요. 전 분야가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요즘에 국가 잘하는 게 이재명 정권에서 정부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어떤 주제 목표가 있고 활용해서 하면 그 사람이 지원해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커톤으로 앞으로 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좀 그걸 알고 활용하시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비용 최적화인데요. 업데이트 되면서 모든 47% 이걸 다 아껴주니까 이걸 잘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모르셔도 되고 전에는 에이전트 A, B, C, D 만들었는데 이제는 AI가 다 만들어요. 이게 뭔 얘기냐? 혹시 참여하신 분 아십니까? 챗GPT나 제미니 가잖아요. 이제는 뭐라 그러냐면 에이전트의 에이전트 기능이 돼요. 이 말은 뭐냐? 이게 가능합니다. 뭐냐면 내가 그런 거, 야, 내가 어떤 거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 예를 들면 논문이잖아요. 그럼 논문할 때 어떻게 돼요? 자료 검색, 자료 정리, 그 다음에 필요한 인사이트 구성, 논문 작성, 논문 검수가 있잖아요. 지금 말한 것만 5가지 분야잖아요. 야, 내가 어떤 주제로 논문 쓰고 싶어. 그러면 지금 말한 5가지 팀을 꾸려서 네가 운영해봐. 그러면 기가 막혀요. 얘가 내가 돼서 조사팀 따로, 정리팀 따로, 프로젝트 따로 이 팀을 AI가 자기네의 AI팀을 꾸려서 자기가 해내요. 그리고 나서 얘 논문 써봐 그러잖아요. 30분, 1시간 동안 팀 꾸려서 운영한 뒤에 초안을 가져옵니다. 100% 완벽하게 좀 이렇게 만족스러울 때도 있지만 스럽지도 못해요. 그럼 나의 역할은 뭐다?
읽고, 야, 이거 빼, 이거 집어넣어. 야, 이거 논리 약한데? 이건 인사이트 약해. 나는 CEO처럼 정리만 하면 됩니다. 요즘에는 AI가 AI팀을 만들어요. 기가 막히죠. 이 말은 이제 1인 대기업이 맞아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물건 판매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장 조사, 물건 구성 뭐 하잖아요. 이 팀을 A한테 맡기면 A가 팀을 꾸려서 A가 최고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야. 이걸 빠른 사람이 삼성, 대기업, SK들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AI 만들어서 그냥 운영해 버려요.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보안및 통제가 있는데요. 이제는 뭐 그런 거 자동 잘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경쟁력의 핵심은 AI 도움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정교하게 위임하고 통제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아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팍팍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떴을 텐데요. 자, 이번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런 게 뭐냐면, 혹시 여기 참여하신 분들 챗GPT 들어가 보셨어요? 자, 잠깐 들어가도록 할게요. 챗GPT 가면 많은 변동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 챗GPT 들어가 볼게요. 자,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챗GPT 연결해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지금 연결하고 있는데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 공유하겠습니다. 자, 들어갔죠? 자, 챗GPT 보시면 로그인하면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챗 나왔는데 보시면 왼쪽 하단에 보면 로그인하면 이렇게 뜨게 되어 있고요. 문제가 뭐냐?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챗GPT라고 뜬 부분 있죠? 제 마우스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클릭하면 챗GPT 플러스가 있고 여기 일반적으로 무료로 할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로그인하면 뭐가 있냐면 여러 엔진이 동시에 등장해요. 5.3가 있고요. 5.4가 있고요. 5.2가 있고 이렇게 뜨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용법이 왜 중요하냐면 이걸 아느냐 모르냐가 사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선 보여드릴 텐데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챗GPT 그랬더니 사용할 때 뭐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챗GPT에 여러 가지 엔진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세요. 근데 사실은 희한합니다. 챗GPT가 5.4까지 업그레이드 됐는데 옛날에 있던 5.3가 있고요. 옛날 버전의 엔진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업데이트 되면 옛날 거를 없애야 될 것 같은데 왜 남겨놨을까요? 근데 제가 내부 문서를 읽어봤더니 업데이트가 아니라 용도가 다르게 엔진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법이 다 다르대요. 그래서 이건 유튜브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참여하신 분들에게 그 비법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보시죠. 이제 에이전트 워크플로우가 됐는데 그 엔진을 다 사용할 때 골고루 사용할 수 있답니다. 자, 보세요. 거기에 라인업이 보면 최근에가 GPT 5.4가 있고 5.3 인스턴트가 있고요. 5 시리즈가 있어요. 5.3 프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법이 다 달라요. 5.4가 언제 쓰냐면 컴퓨터 제어, 100만 토큰, 자율실행 에이전트. 이게 뭐냐면 프로젝트를 던져서 스스로 해결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내가 자료를 무지하게 때려놓고 이걸 분석해봐. 그때 탁월한 분석 능력이 5.4. 5.3 인스턴트를 언제 쓰냐면
비즈니스 톤 앤 매너에 최적화된 빠르고 자연스러운 대화 모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누가 제안서를 보냈어요. 근데 내가 거절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절할 때 상처를 안 주면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런 어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5.3 인스턴트를 사용하면 상대방에게 부담 안 주면서도 거절할 수 있는, 찬성할 수 있는, 뭐 할 수 있는 요런 톤의 매너, 비즈니스 사업할 때 쓸 수 있는 대화 스타일, 요런 거에 최적화된 게 5.3 인스턴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O3 프로가 있어요. 이걸 왜 사용하냐? O3 프로는 금융이나 보안 등 실수하면 안 되는 분야 있죠. 4번 답변을 할 때 4번 다 꼭 옳아야 하는 신뢰성이 있는 그런 자료, 그때 사용하러 만든 게 O3 프로예요. 옛날 게 아니고 용법이 아예 다른 겁니다. 이걸 설명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아까처럼 75% 상승했고 나아가는데 100만 토큰 5.4는 이런 게 가능하죠. 소득세 8건 반불량, 그다음에 많은 컴퓨터, 캔바, 어도브, 포토샵, 챗GPT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게 5.4의 강점입니다. 그 다음에 5.3은 아까 말한 대로 전화를 할 때 고객 응답을 자동화시키거나 일상적인 이메일, 일반 문서 작성에 최적화된 게 5.3 인스턴트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분석은 5.4, 뭐 어떤 문서나 대화나 이런 거는 5.3 생각하시면 되고, 5.2가 있습니다. 5.2 thinking이 있는데 5.2 뭐냐? 예를 들면 내가 COT라는 게 있어. 야, 요런 자료를 조사해서 그 다음에 이걸 정리해서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 봐. 이렇게 체계적인 단계별로 일을 시킬 때 쓸 수 있는 게 5.2 thinking이에요. 이거는 구직사유대의 유연성이 있어서 사전에 계획을 짜고 내가 또 개입해서 수정할 수도 있고 최적화시킬 때 쓰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O3, 아까 말한 O3 프로는 4번 시도해서 4번 모두 정답을 말해야 하는 금융이나 보안 분석이나 수학 증명이나 논문이나 이런 거 쓸 때 탁월화된 게 O3 프로입니다. O3 미니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또 금방 없어서 사용 못하게 될 텐데 5배 빠르고 15배 저렴한 비용인데 일반 코드 디버깅과 이런 걸 할 때 쓰는 게 바로 O3 미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정리해 놨습니다. 제가 드렸던 자료 보셔도 되고요. 5.4는 뭐다? 자동, 자율 업무 자동화, 소프트웨어 제어, 컴퓨터 제어할 때 쓰는 게 5.4. 그 다음에 고객 응대, 이메일, 그 다음에 일반 문서, 뭐 자연스러운 톤, 이런 거는 5.3. 그 다음에 재무 모델링, 보고서, 구조적 사고는 5.2. 보안 분석, 수학, 알고리즘, O3 프로. 그 다음에 코드 디버깅, 로직 검증, O3 미니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아느냐 모르냐가 아예 효과가 다르죠. 자, 에이전트 구축 자동화 하려면 5.4, 커뮤니케이션 5.3, 복잡한 데이터 설계 5.2, 띵킹, 보안의 핵심 노지 O3 프로. 이걸 아시고 최신형이 아니라 실행력과 이런 추론력을 조합할 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처음에 O3 엔진으로 자료 조사하고 O4로 바꿔서 그걸 때 이렇게 가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 이런 걸 아시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들어갈 텐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좀 어려우시죠? 요거는 정도는 알아야 이제 AI나 뭐든 하실 때 좀 유리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꼭 아셔야 돼요. 자, 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인지혁명인데요.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인지혁명과 추론 제어인데요. AI가 어떤 효과가 있냐? 이제는 내 생각을 바꿔야 되고 내가 어떻게 제어하냐에 따라 결과물을 아주 다르게 만들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이거 설명 이렇게 드릴게요. 여기 참여하신 분들 좀 공부하시니까 말씀드리면 샘 알트만하고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AI 만들고 나서 고민했대요. 무슨 고민했냐면 이 AI를 누가 사용할지 모르는 거예요. 의사인지 과학자인지 개그맨인지 목사님인지 사업가인지 CEO인지 알 수가 없대요. 그뿐만 아니라 7살짜리가 사용할지 20대가 사용할지 50대가 사용할지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뭐랬냐면 개인적으로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들 수 있는 그 추론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자, 보시면
과거에는 그냥 명령만 내렸어요. 단반향 일시적으로 했는데 현재는 대화를 통해서 챗GPT 채팅하면서 나눌 수가 있고요. 이제는 사고를 위임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라. 네가 해봐 라고 그러면 알아서 해결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확률적 앵무새, 다시 말하면 확률적으로 가장 가까운 거에 가져오는 거에서 이제는 추론이 있어서 환각을 줄여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더 높은 고지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AI가 어떻게 해요? 학습 경쟁에서 추론 경쟁 갑니다. 가설 수립하고 검증 과정과 자가 과정을 반복하면서 나에게 답변 오기 전에 엄청 갖고 온대요. 최근에 제민이 3.2로 업데이트 됐잖아요. 3.1하는데 제가 고급 용어 한 번만 사용하겠습니다. 제민이가 뭐를 실었냐면 MOE를 실었어요. 뭐냐면 Mixture of Experts. 전문가를 섞었대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 내가 야 무슨 주제로 논문을 써봐라 그러면 AI가 자료를 조사해서 확률적으로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가져오기 전에 얘가 그 주제로 전문가를 3명, 4명 세워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료를 줘요. 또 다른 페르소나예요. 또 다른 AI를 만들어서 허락을 받아서 통과하면 갔다 오고 통과 안 하면 다시 작성해서 통과하고 이 작업을 AI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제미니의 특징이에요. 요번에 잭슨 왕이 그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반도체 갖고 와서 한다 그러잖아요. 그 반도체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그 작업 뭐냐면 제미니가 TPU를 만들었어요. 이게 반도체를 만들어낸 TPU가 왜 유명하냐면 제가 어려운 거 한 번만 설명하겠습니다. 잭슨 왕이 옛날에 썼던 컴퓨터 뭐예요? CPU라고 그러죠. 중앙처리장치. 문제를 내면 해결하고 그 다음 문제 해결하잖아요. 단점이 생겨요. 문서 작성은 그게 되는데 이미지나 영상 만들려면 동시에 그려야 되는데 여기를 그렸다가 여기 다 그렸다가 올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어떻게 했냐? CPU가 있는데 이걸 병렬로 많이 쌓아서 한꺼번에 진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그래픽이 해결되는 거잖아요. 지포스 막 이런 게 반도체가 그거잖아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뭐냐? CPU를 한 번에 병렬로 동시에 돌리니까 열이 너무 많이 나요. 열 얘기 들으셨잖아요. 진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구글이 먼저 TPU를 만들었어요. 뭐냐?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반도체 뭐냐? 내가 명령 내렸는데 이 사용자가 명령 내릴 때 이게 정말 추론을 많이 해야 되는 거냐? 적게 해야 되느냐를 스스로 판단해서 추론이 많이 필요할 경우는 많이 사용하고 적게 사용하는 주제는 검색 가벼운 거는 적게 줄여서 토큰을 줄임으로 인해서 열을 줄이는 거예요. 이걸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대로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잭슨왕이 눈치채고 삼성의 이재용하고 SK 하이닉스 그쪽에 얘기를 해서 그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또 주가가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의 그 변화가 그렇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왜 줄였다 늘렸다 스스로 하는 걸 할까? 결국 간단하죠. 아까 말씀드린 로봇 만들려고 로보틱스 때문에요. AI의 정점은 무조건 로보틱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추가적인 얘기고요. 자, 노벨상급 통짜리입니다. 자, 직관의 빠르고 즉각적인 응답, 논리의 느리고 논리적인 숙고, 추론 엔진 이 두 개를 구별해서 현재로는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제권의 확보가 중요한데요. 메타인지 강력한 추론 논리를 방치하고 제어하는 것, 결론에 도달하는 논리적 경로 속에 A 사고적 프로그래밍에서 스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공부를 조금 해보시면 아십니다. 우리가 명령 내리는 거를 자연어라고 하고요. 기계들이 AI가 스스로 이해하는 걸 기계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이가 한 가지가 있어요. 메타 프롬프트라는 게 중간에 있어요. 이게 뭐냐? 메타 프롬프트는 예를 들면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글을 낼 때 용량에 좀 불만이 있으신 분이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꺽쇠로 하고 가운데에 맥스 밑에 하이픈 주고 토큰스 땡땡 베리 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용량보다 훨씬 많은 양이 나와요. 이게 뭐냐? 기계어하고 비슷한데 인간과 좀 접촉해서 중간이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그래요. 내가 이걸 설정해 놓으면요. AI가 오히려 내가 쓸 수 있는 기능을 넘어서서 할 수 있어요. 이제는 뭐냐? 좀만 공부해 보시면 내가 통제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뽑을 수 있다. 그런 게 있습니다. 한번 8주 되기 전에 다 설명드릴 겁니다. 자, A와 추론입니다. 패러다임이 전환됐고요. 이제 COT, TOT 기법을 통해서 논리적 오류를 99% 거의 제거하는 프롬프트 설계가 가능합니다.
자, 직관의 뇌와 논리의 뇌가 있습니다. 이제는 논리의 뇌로 문자를 하나씩 분해하고 카운트하는 과정을 먼저 보여줘 라고 하면 생각의 과정 보여줘, 네가 일처리하는 과정 보여줘 그러면 보여줘요.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할루시네이션 때문에 고통받는 분 계셨죠? 혹시 이렇게 해보셨어요? 야, 무슨 일을 해줘 라고 하는데 밑에다가 야, 객관적인 사실과 너의 의견을 구분해서 말해줘 라고 하면 희한해요. 얘가 실제 사실, AI의 견해를 구분해서 말해줘요. 사실이 필요하신 분은 사실을 선택하면 되고 창조적인 걸 원하면 AI의 견해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런 것도 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프롬프트 엔진은 종말되고요. 이젠 추론 설계 가능해서 스스로서 약간은 아직도 불편해요. 그런데 많이 발전이 되고 있다. 이거는 고급 용어 아직은 모르셔도 됩니다. 자, 구조화된 사고. 자, 힘이 있고요. 딥시크 R1 이런 게 있는데 최적 활용법 뭐냐? 지시는 간결하게, 맥락은 풍부하게 설계하십니다. 야, 뭐뭐 해줘. 어디 가서 뭐 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내가 자세히 넣으면 가능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구조화된 사고의 힘이 있거든요. 잘 보세요. 막연한 질문하지 말고 입증된 프레임워크로 하되 보세요. MECE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상호 배제 및 포괄성을 네가 선정해 줘. 이게 MEC이고 스워트 분석, 기업 분석할 때 아시죠? 장점과 단점과 목적과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 거라는 게 스워트 분석인데 이런 용어를 집어넣으면 AI가 이미 알고 있어요. 기가 막히게 해줍니다. 예를 들면 옛날 기업에서 옛날 썼던 거 시그마라는 게 있잖아요. 시그마 넣잖아요. 알아요 얘가. 그게 맞춰서 모든 것도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일반된 걸 다 알고 있으니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전 예제입니다. 복잡한 법률 계획서 독서 조항 분석 가능합니다. 제가 로펌에 갔을 때 이걸 알려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요즘에 얼마나 놀랍냐면요. 자, 내가 어떤 계약서나 이런 걸 넣고 자세히 집어넣으면 놀라운 기능 감당해요. 보세요. 나쁜 프롬프트는 야, 이 계약서 문제점을 찾아줘. 표준적 단어 조합만 갖고 옵니다. 그런데 오른쪽 보세요. 좋은 프롬프트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20년 차 기업 변호사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처음에 일론 머스크와 올트만이 뭘 만들었냐면 누가 쓸지 모르니까 이 페르소나 개념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너는 7살짜리 유치원생이야 라고 한 번 하는 순간 그 방에서는요. 어떻게 명령 내려도 내용이 안 좋게 나와요. 왜냐? 페르소나 뭐냐? 가면이에요. 내가 처음에 뭐로 말하냐에 따라 얘가 가면을 써요. 7살 그러면 어린애 오투가 나와요. 그럼 어린애가 뭐 많이 알겠어요? 그럼 기가 막히게 자료가 안 나와요. 그런데 너는 수천 년간 개그맨 생활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감동 줬던 최고의 개그맨이 하잖아요. 그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자, 왜 수천 년이냐? 수십 년 동안 그러면 현재부터 수십 년까지 자료를 봐요. 그런데 수천 년 하면 현재부터 수천 년간 모든 자료를 다 봐요. 저는 최고의 설명을 하면 최고의 좋은 자료를 AI가 가져온다.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당신은 20년차 기업 변호사한다 말하면 되고 보세요. 자료를 집어넣고 모든 조항을 갑과 을로 의무로 분류해. 그 다음에 을에게 불리한 독소 조항을 식별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추론해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걸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지 수정을 제안해서 작성해줘. 라고 하면 기가 막히게 독소 조항을 찾아냅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보험 들잖아요. 여기 참여하신 분들 보험 들었을 때 나에게 뭐가 유리한지 못한지 모르시죠? 보험을 PDF로 달라고 하세요. 보험을 집어넣고 당신은 20년 차 최고의 보험 설계사입니다. 이 조항을 분석해서 갑과 을로 나눠주고 을에게 불리한 독도 조항, 내 내용을 집어넣은 뒤에 나한테 불리한 점과 유익한 점을 뽑아서 법률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AI가 그 조항을 분석해서 기가 막히게 갖고 와요. 내가 뭐가 유리한지 뭐가 안 한지. 요즘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보험 설계를 했는데 내가 뭐가 겹치는지 하잖아요. 이걸 다 집어넣으면 AI가 다 분석해줘요. 이 말은 뭐냐? 그 보험을 뭐가 겹치지 않는 사람이 돈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AI가 해결 다 가능합니다. 해보시면 기가 막혀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AI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분석은 아주 기가 막혀요. 데이터가 부재 상황에서 마케팅 ROI 추정할 수 있습니다. 페리 활용법이 있는데요. 야, 서울 시내 스타벅스 1일 매출을 추정해봐. 자, 단계가
인구 통계 기반한 타겟 고객을 산출하고 시간대별 매장 방문 확률 변수를 설정하고 계획 단가 및 매장 수 논리적 결합해봐. 그러면 데이터가 없어도 논리적 추론만으로 해답의 근사치에 도달하는 사고 과정을 설계합니다. 여기 보시면 구체적인 거 안 넣었잖아요. 단계만 넣었잖아요. 이래도 AI가 짠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AI를 활용하셔야 유리합니다. 자,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혹시 어떤 회사가 있는데 제품 악성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 가정하고 위기 대응 추론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프롬프트 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수학 문제에서 COT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오류를 해결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혹시나 현재에도 AI를 썼는데 잘 해결 못한다. 그러면 매직 프롬프트를 넣어봐도 괜찮아요. 매직 프롬프트가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흥분하면 일을 잘 못하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야, 숨 쉬어, 숨 쉬어. 야, 천천히 해봐. 야, 천천히 생각해봐.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 이러잖아요. 인간의 모델을 인간의 뇌와 언어를 갖고 왔기 때문에 AI도 기가 막혀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이걸 제일 못 풀었는데, 야, 내가 10,000원이 있어. 가다가 슈퍼에서 300원짜리 아이스크림 5개 사 먹었어. 가다가 사과 500원짜리를 3개 먹었어. 나 얼마 남았어? 그거 못 맞춰요. 그런데, 야, let's breathe a deep breath. 야, 큰 숨 쉬어. 큰 숨 크게 내쉬어. 아니면 let's think step by step. 야, 천천히 생각해봐. 해보잖아요? 기가 막혀. 그 다음에 또 AI가 그걸 맞춰요, 또. 근데 전문가들이 모른대요. 이걸 왜 이 말을 넣어야 맞추는지 모르겠대요. 제대로 풀이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냥 그렇대요. 인간의 언어를 갖고 와서. 그러니까 한번 그런 단계로도 강하면 좋고요. 관심 있으신 분 여기에 논문이 있습니다. 툴을 보시고 공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I는 단순한 챗봇이 아니고요. 나의 사고력을 무한대로 확장해주는 외장형 두뇌입니다. 이거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 아예 차원이 다르지요. 그래서 오늘 또 여기 계신 분에게 제가 또 좋은 자료를 먼저 시작하고 할 텐데요. 일주일 동안 한번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론 머스크와 올트만이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징, 개인화할 수 있는 걸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오늘 그에 대한 시스템 프롬프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우선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민이 사용할 때 혹시 제민이부터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뜰 겁니다. 떴죠? 자, 여기 보시면 많은 분들이 제민이를 로그하면 이렇게 뜰 겁니다. 이렇게 뜰 거고 여기 클릭하고 가운데에 명령을 내리는 거고요. 명령 내리고요. 그 다음에 왼쪽 가면 만든 방, 사용하는 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알려드릴게요. 저는 객관적인 걸 좋아합니다. AI 다루는 그 과에 제가 그 교수기도 하고 논문도 써야 되고 제가 많은 책도 써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객관적인 사실을 중요시하지 추측, 예견 이런 걸 싫어해요. 저는 어떻게 했냐 보세요. 제미니가 있는데 구글 CEO가 제미니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설정 부분을 만들어 놨어요. 보세요. 여기 마우스 보이시죠? 왼쪽 하단에 가시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설정 및 도움말이 있어요. 혹시 제미니 로그인하신 분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가면 설정 및 도움말이 있는데 클릭. 여기 가보시면 메뉴가 뜨는데 개인별 맞춤 AI가 있어요. 개인별 맞춤 AI. 클릭. 그러면 이 화면 뜨거든요. 메모리 키고 다 키세요. 메모리가 뭐냐? 내가 질문했을 때 정말 중요한 거 있잖아요. AI가 분석해서 기억을 해요. 근데 이 기억이 제미니에 가는 게 아니라 제미니 한국 지부 내 계정 안에만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 해놓으면 나중에 야 작년 12월 때 내가 뭐 검색한 것 같은데 뭐가 있지? 목록만 뽑아줘봐. 그럼 기억해서 뽑아주거든요. 해야 되고 자 여기 보세요. 특별히 제미니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줘요. 원래 채팅창 하나마다 내가 명령을 계속 넣어야 되는데 이건 뭐냐? 한 번 넣어놓으면 채팅방을 만들 때마다 자동으로 저장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카톡에다가 제가 이걸 띄워드릴게요. 제가 쓰는 걸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게 마음에 드시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우선 띄워드릴게요.
띄워드릴 테니까 마음에 드신 분은 한번 보시고 여기서 뭘 사용하시면 되냐면 내가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만 수정해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잠깐만요. 카톡에 올려드릴게요. 자, 채팅창 해보니까 잘리더라고요. 자, 제가 카피해 드릴게요. 자, AI에 관련된 거 아니면 교수처럼 가르치는 일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제가 카톡 올려드립니다. 가르침이나 연구나 하실 때는 제가 이런 거 활용하는데요. 중간중간 보시면 팩트 분리, 논리 필터링 제가 다 작성해 놨고요. 그 다음에 내가 AI 관련된 걸 다루고 싶다. 그러면 제가 또 밑에다 카톡에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작성하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목회자다 하고 싶다 그러면 목회자용 프롬프트를 제가 작성한 거 올려드릴게요. 혹시나 이게 다 안 들어가고 이렇게 에러가 생기시면 요거를 재미있는 게 집어넣고, 야, 이게 총 950자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900자까지 작성해줘. 900자로 요약해줘. 아니면 850자로 요약해줘. 그러면 얘가 알아 다 바꿉니다. 그래서 재미니 밑에 요 세 가지를 집어넣고 혹시나 원하시는 게 있으면 다른 것도 여기에 추가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저는 세 가지를 해놓거든요. 그러면 저는 희한하게도 주관 뭐 그게 아니라 객관성 아니면 중요도 이런 거 출처 이런 거 중점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챗GPT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챗GPT 사용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니까 다시 공유할게요. 자, 챗GPT 설명드립니다. 챗GPT 들어가면 자, 왼쪽 하단 보이십니까? 왼쪽 하단에 로그인하면 계정이 있어요. 클릭. 여기에 개인 맞춤 설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챗GPT 로그인하면 왼쪽 하단에 로그인하면 이름이 뜬다. 이름을 클릭. 그러면 개인 맞춤 설정이 있습니다. 개인 맞춤 설정. 클릭해 볼게요. 이게 뜹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기본 스타일 및 말투가 있어요. 자, 클릭해 볼게요. 기본값, 전문적, 친근함, 솔직함, 독특함, 효율적, 냉소적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저는 전문적인 걸 선택했어요. 왜냐? 교수와 AI가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적은 정제되어 있고 정확한 어투예요. 그런 것만 가져옵니다. 그런데 나는 따뜻하고 창조적이 원한다. 그럼 솔직함, 친근함, 독특함, 효율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냉소적은 잘 하셔야 됩니다. 냉소적은 나를 비판할 때, 뭐 누굴 비판할 때 쓰는 건데요. 여기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자기가 한번 장난쳐봤대요. 냉소적으로 하고 자기 설교를 집어넣고 한번 그냥 가리지 말고 평가해달라고 했는데 AI 답변이 이게 설교냐고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트북을 부실 뻔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냉소적은 나를 막 비판해요. 그러니까 내 특성에 따라 이거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특성이 있는데 따뜻함, 열정적 이게 나옵니다. 따뜻함은 높음이 있고 낮음이 있는데 저는 업무적이고 사실을 중요시해요. 낮음으로 해놨고 열정적인 거는 높음은 활기 넘치는데 낮음은 중립적이고 차분하거든요. 요거를 사용하시면 되고 헤더나 목록을 높음으로 하면 명료한 형식과 목록을 사용합니다. 요것도 설정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맞춤인청 지침이 있습니다. 맞춤형 지침이 뭐냐면 내가 어떤 질문 내렸을 때 나에게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 설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기본으로 하면 기본 설정이 저는 뭐라 그랬어요? 진실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나는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진실과 본질을 꿰뚫는 통찰을 원한다. 나는 최고 수준의 데이터 분석 전략가이다. 쭉 나오고 여기 뭐예요? AI라는 사실을 절대 언급하지 말고 쭉 나오죠? 원칙 다른데 절대적 객관성, 그 다음에 구조적 심층 분석, 그죠? 상호작용의 명료성, 최종 결과물 형식 이런 거를 작성했어요. AI로 제가 여러 번 참석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띄워드릴게요. 카톡에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나 필요하신 분은 이거 읽으시고 내가 원하는 거를 바꾸셔서 넣으시면 됩니다. 차라리 AI 이런 것도 가능해요.
요걸 집어넣고 한 줄을 긋고 밑에다가 나는 이런 거를 원해 라고 한 뒤에 내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위 지침을 다시 작성해 줘. 그러면 새로 작성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오시면요. 닉네임이 있어요. 내 이름, 직업 다 적으셔야 돼요. 특별히 직업은 다 적으십시오. 내가 하는 일을. 왜냐하면 AI가 무조건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직업을 집어넣으면 이 관련된 자료를 미리 끌어모았다가 내가 말할 때 딱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적으면 아니 사용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정보를 가져와요. 이걸 넣는 순간 이 관련된 자료를 미리 확보합니다. 그래서 이걸 꼭 갖고 오시면 되고 내 추가 정보입니다. 내가 어떤지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떤 직업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으면 그에 대해서 탑니다. 예를 들면 나는 어디에 살아. 앞으로 내 사는 지역 중심으로 자료 조사해. 그러면 모든 정보가 내 살고 있는 지역 중심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거를 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요것도 제가 카톡에 띄워드렸습니다. 카톡 보시고 이거를 원하는 거로 바꾸고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저장된 메모리 참고 채팅 기록 다 열어놓으세요. 왜냐? 내 계정에만 기록되는 거요. 작년에 뭐 가져와봐. 그럼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웹 검색 이런 거 다 키셔야 돼요. 다 키시면 최소한 내가 원하는 거를 원하시는 자료를 쉽게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설정을 하고 진행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요즘에 이런 것도 돈을 받고 가르치세요. 근데 제가 모아서 한꺼번에 알려드리니까 요거를 설정하시고 가면 될 것 같고요. 만약 혹시나 지금 제가 말이 너무 빠르다 그러면 카톡 매니에 자료방을 공유합니다. 보면 1강에도 평일반이 있거든요. 그걸 보셔도 좀 나와요. 그걸 보시거나 아니면 오늘 밤늦게나 내일 아침에 제가 이 녹본을 또 올려드리면 보시면서 그 지침을 다 집어넣으십시오. 그러면 넣을 때와 안 넣을 때와 자료 나오는 게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정을 해야 내가 최소한의 비용을 넣어도 내가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것처럼 개인화가 되어 있고 AI가 이런 특성이니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르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제가 제빵 만드는 걸 가봤어요. 얼마 전에 두종크 되게 유명했었잖아요. 제빵 가보셨어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틀이 있어요. 쇠로 만든 틀. 거기다가 부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이 있으면 부으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틀을 잡아놓으면 그 틀에 맞춰서 기가 막히게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설정해 놓으면 내가 원하는 그 욕구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할루시네이션 그거를 줄이고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질문이 그럴 겁니다. 이건 설명드릴게요. 할루시네이션이 뭐냐?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너무 쉽게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AI는 내가 원하는 것에 확률적으로 가장 비슷한 걸 가져오잖아요. 근데 이런 겁니다. 혹시 한번 해보세요. 챗GPT나 제미니에 내 지금 사진을 집어넣고 야 20대의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바꿔줘. 그럼 싹 바꿔줘요. 그걸 어떻게 바꾸냐? 뉘앙스는 있는데 뭔가 다르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어요. AI 특성 알려드릴게요. 정확하게 제가 공부해봐서 아는데 여기서 말하는 AI는 어떻게 만드냐면 내가 자료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자료를 어떻게 바꾸냐면 이런 겁니다. AI 만드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바꿀까 고민하다가 어디서 아이디어를 갖고 왔냐면 양자역학 아시죠? 양자역학과 엔트로피 법칙에서 갖고 왔어요. 또 어떻게 하냐면 자료를 집어넣으면 AI 거기에 노이즈를 집어넣어요. 바이러스 집어넣듯이 노이즈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원래 원안에 그 틀이 깨지잖아요. 노이즈를 제거해요. 그리고 거기서 키워드로 다시 만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소스는 갖고 있는데 뭔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게 할루시네이션인데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원하는 거에 맞추려면 내가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시작하면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AI를 다루면 되고요. 처음에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한 2번 아니면 영상을 보시고 최소한 이 기본을 아셔야 그 다음부터 유튜브에 가시면 AI 강사들이 말하는 의도를 금방 아실 겁니다. 이 배경 위에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꼭 참여하신 분들 모두 알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빠르게 여기까지 했는데요. 혹시 여기에 궁금하신 점,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이요? 네, 오경원 목사님, 예, 질문해 주십시오. 마이크 키시고요. 음소거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목사님. 이제 들립니까? 예, 들립니다. 그 토큰 자꾸 그러시는데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 토큰이 뭘까요? 아, 토큰이 뭐냐면요. 토큰 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인천시 서창동의 인구 변화를 조사해와. 그러면 야, 인천 서창동의 뭐뭐를 조사해와 하잖아요. 그 단어수예요, 단어수. 내가 질문할 때 하는 것도 토큰이고, 얘가 듣고 자료를 조사해서 나한테 갖고 오잖아요. 그 갖고 오는 것도 토큰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내가 자료가 있는데 질문 안 하더라도 자료를 집어넣고 분석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분석하여 읽을 때 읽는 그 자료도 토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고 말하고 질문하고 하는 모든 쓰여지는 것, 그 단어 수, 아니 그 글자 수가 바로 토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글은 세 가지 자업이 모아져 있잖아요. 미국은 I am a boy 하면 I 하나, M 하나, up 하나, boy 하나, 포 토큰. 이런 식으로 토큰을 하고 그 단위를 결정한 거예요. 이게 공학적 개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100만 토큰이 그건 거예요. 소설책 8권 반분량의 단어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 정도 명령어를 한꺼번에 실행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네, 김시영 목사님. 네, 목사님. 그 제미니를 네. 목사님은 지금 추천하셨는데 네. 그러면 또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미니를 추천하셨는데요. 네. 그 앞으로 그러면 강의할 때 네. 그 쥐챗보다 그 제미니로 네. 강의를 해주시는 게 저희들에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네. 저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아, 예. 저도 앞으로 제민이나 AI 스튜디오나 이런 거로 강의할 예정인데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지금 챗GPT는 빚더미예요. 불안불안합니다. 예, 지금 많이 힘들고 있고 지금 위태위태하고 구글 CEO가 발표했잖아요. 전 세계 AI 관련된 업체가 올해 말쯤이면 90% 가까이가 망할 거다 선언할 정도잖아요. 지금 다 빚더미예요. 자료값이 있고. 근데 왜 구글이라고 했냐면요. 구글은 워낙 튼튼해요. 구글이 AI만 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논문도 구글에도 팔죠. 책도 팔죠. 유튜브도 구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글은 워낙 튼튼해요. 제 예상은 구글 아니면 구글처럼 흉내낸 그 싱가포르에서 만든 제인스파크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거 이 두 개나 이런 종류가 살아남고 뭐 이미지 따로 검색 따로 이거는 다 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민이가 왜 놀랍냐면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재민이가 무섭습니다. 진짜. 왜 무섭냐면요. 자,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갔네요. 네, 잠깐만요. 제가 다시. 재민이가 나갔습니다. 네, 떴죠? 자, 여기 보면 구글에서 만든 건데요. 저는 크롬을 써요. 크롬이 되게 편해요. 혹시 참여하신 분들도 크롬 사용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 구글인데요. 오른쪽 상단에 가보시면 여기 마우스 보면 점 9개가 있잖아요. 이걸 클릭하면 구글에서 만든 것의 프로그램 사용이 다 가능합니다. 이게 다 무료예요. 왜 무섭냐면 자 보시면 우리가 저는 울트라 사용하거든요. 프로로 사용하나 그러면 그러니까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웹하드, 웹에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요. 또 비즈니스 프로필 매니저도 제공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비즈니스 하거나 내가 교회를 하거나 단체를 하거나 하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다 주소만 입력해 놓으면 구글에서 지도 검색하면 내가 입력한 그 위치가 떠요. 그 홍보할 수 있는 데가 이거고요. 메일도 사용 무료고 유튜브도 무료고
제미니 그 AI도 무료고, 지도 검색, 캘린더 무료고,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게 구글 미티거든요. 아시겠지만 줌을 사용하면 좋은데 줌은 유료로 해야 되고 줌 무료로 하면 40분에 끊기잖아요. 근데 이거 구글 미트는요 기가 막혀요. 현재 100명, 200명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고 무료고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글 참 편해요. 미트 편하고요. 뉴스, 사진, 번역, 구글 비즈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내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센터 연합수련회 몇 월 며칠 뭐만 집어넣잖아요. 그럼 구글 비즈에 그냥 그것만 집어넣으면 얘가 알아서 홍보 영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앵커가 나와서 요번에 좋은 일이 있대요 하면서 막 설명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잘 쓰는 건데요. 한번 이거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보면 구글 워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똑같아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의 오른쪽 상단에 여기 보시면 제미니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이게 붙어요. 자, 명령을 내리는데요. 자, 보시면 예를 들어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기가 막히게 보내드릴게요. 자, 잼스를 보면 시각과 기본이 있는데요. 이것도 만들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쉽게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제가 사회복지센터에 있는데 제가 이런 걸 할게요. 자, 내가 근무하고 있는 성실복지센터에서 연합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해. 아래 내용으로 작성하되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공고문을 작성해 줘. 일시 7월 1일부터 3일. 장소 강원도. 요거까지만 집어넣을게요. 딱 만들면 AI가 공고문 관련 자기가 글을 짜요. 보시면 자 보시죠. 쭉 나오잖아요. 이거 보면 AI가 글도 작성하고 여기 보세요. 삽입이 있어요. 삽입을 누르면 왼쪽에 자동으로 다 만들어줘요. 이게 뭐냐면 구글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면요. 지금 워드나 문서나 모든 걸 작성할 때 AI로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렇게 작성하고 있어요. 구글에서는 모든 기능을 다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거 많은데요. 예를 들면 또 이것도 있어요.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도 있고요. 킵도 있고, 킵은 메모장입니다. 끝내줍니다. 채팅은 카카오톡 같은 채팅 무료고요. 클래스룸은 1교시 1반, 2반, 3반, 4반 소그룹을 나눠서 과제를 내면 과제도 올릴 수 있고 이런 학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클래스룸입니다. 그 다음에 폼즈는 아실 거고 주소록 도서 다 있고 블로그 있고요. 노트북 LM은 모든 검색과 이런 기능 가능해요. 2, 3주 후면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이것도 가능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게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뭐냐? 구글은 자기 계정으로 들어오면 그 이 안에서 워크스페이스라고 하거든요. 작업 공간이에요. 이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얘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게 로그만 해놓으면 무작위 되고 있고, 더 놀란 거 뭐냐? 워크스페이스 마켓플레이스에 가면 여기에 올라온 거 빼고 120 몇 개가 아직도 연구 중에 있고요. 완성되는 대로 여기에 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활용하시면 무지무지하게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웬만하면 그냥 구글로 가서 제미니 아니면 AI 스튜디오 아니면 많은 걸 그냥 사용해 보시라라고 권고의 말씀 드릴 겁니다. 자, 아마 제미니나 이 구글 가서 하세요. AI 스튜디오. 그게 제일 도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여기로 갈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가 워낙 똑똑하게 많이 들어왔고요. 또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기서 학교에 다니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학교 이메일 내가 만들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게 있습니다. 학교 이메일이나 특히 여기 목사님들 계시죠?
비영리기관이잖아요. 그 사업자 등록증 있잖아요. 구글로 등록하시면 제미니가 무료예요. 이거 구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구글 프로, 제미니 프로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메일을 허락해 주는데 뭐뭐뭐 gmail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단체 이름으로 이메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만약에 그 영리 자격증 딱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교회 이메일 얻어서 나눠주고 사용하면 모든 교회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특별히 노력 안 해도 모든 자료가 구글 드라이브에 전 부서 자료가 다 모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유리한 게 있어요. 학교 이메일이나 교회나 비영리기관 이런 걸로 등록하면 무조건 구글에서 프로를 무료로 쓰게 해준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청하면 일주일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오경환 목사님. 아니, 금방 그 비영리 단체 그 등록을 네, 할 때 네. 그럼 어디서 등록을 해야 됩니까? 구글에 가셔서 비영리단체 네. 교회 구글 등록하면 다 나옵니다. 제가 좀 이따 한번 또 올려드릴게요. 아, 예, 네. 그래 주시죠. 예, 예, 예. 카톡에 올려드렸어요. 그거 하시면 그 구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네, 네. 교회는 무료로 사용해야죠. 네. 목사님, 제가 네, 재민이한테 물어봤어요. 그걸. 네, 그랬더니 그 순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더라고요. 네, 알려줘요. 네. 아, 여기 탁월하십니다. AI 네, 시대에 탁월하세요.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네. 그걸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네, 교회는 무료예요. 무조건 하세요. 감사하죠. 자,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이요? 없으실까요? 왕초보라 네? 질문할 게 없어요. 아, 네. 아, 여기에 지금 목사님도 계시고 일반 성도님도 계세요. 함께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가면서 제가 골고루 이렇게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짧게 끝낼게요. 너무 힘드시면 안 되니까. 앞으로 가면, 좀 이론을 배우고 실제 막 다룰 거예요. 그러면 논문 쓰는 거, 책 쓰는 거, 이미지, 영상, 노래, 다 만들 수 있고요. 마지막까지는 뭘 만드냐면 바이브 코딩을 해서 홈페이지 있죠. 목사님들 개인 홈페이지 만들 수 있을 때까지 다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요즘에 쉬워요. 조금만 공부하면 목사님 홈페이지 아니면 여기 개그맨도 오셨잖아요. 네. 우리 개그맨님도 개인 홈페이지 무료로 만들 수 있어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거 없으신가요? 너무 많이 하면 또 다음 주에 다 안 나오실까 봐 거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영상 준비되는데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하시면 좋겠고, 혹시나 모르니까 아까처럼 구글 그 신청하는 거 링크 올려드릴게요. 재민이 물어보면 네. 제가 확실하고요. 네. 하여튼 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수고하셨고, 다음 주 일주일 후에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뵐게요. 네.